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디에 살까?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나이 기준으로 이 얘기하면 50대 후반 자 살고 있는데 60세 이후에는 어디에 살까? 은퇴 이후에는 어디에 살까? 자, 고민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75세 이후에는 또 어디에 살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75세 이후에는 부부 중에 2명 중에 1명이 일찍 돌아가실 줄 몰라요. 혼자가 될 줄 몰라요. 80이 되면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내 주변 환경이 다 바뀌는 거야. 그죠?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75세 이후가 되면 부부가 둘이서 부부를 식사를 하실 수는 있어요. 해 먹을 수는 있는데 힘들어 할 수 있어요. 부인이 아프거나 또는 다른 병이 있거나 그러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한 70 넘으면 이제 실버타운, 65세 이후에는 실버타운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요즘 최근에 많아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고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냐면 한 60세 넘으면은 이제 건강에 신경이 쓰이게 돼요. 지금부터 저도 건강에 신경이 쓰이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어디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병원이 근접한 데 사는 것이 한 60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전원주택에 산다 그러면 60세 이후에 전원주택에 산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죠? 많이 살아야 75도 어려워요. 제가 보면 보통은 이제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도 10년 생각하고 전원주택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70대 넘으면 다시 또 돌아와요. 도시로 돌아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즘 최근에 실버타운 유튜브 채널이 있죠. 공파TV라고. 그분이 엄청나게 기여를 했죠. 자, 그분이 이야기할 때,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밥이라는 거, 밥. 삼시세끼를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해준다. 그죠?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 왜냐면, 65세, 70대 되면은, 밥을 해먹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밥을 부실하게 해 먹으면, 그만큼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그래요. 한의사로서 이야기할 때.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잘 먹어야 되는데, 못 먹기 때문에, 치매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버타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실버타운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굳이 내가 건강한데 여기 있는 기존의 생활 터전을 다 버리고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없는 분도 있고, 그리고 내가 현재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나이 들어도 그런 분들도 들어갈 수도 없고. 자, 그렇다고 하면 실버타운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나이대별로. 일단 제 생각으로는 60대 이후에 어디에 살 것인가, 그리고 70대 이후에는 어디에 살 것인가. 당연히 60대 정도에는 활동적이니까 조금 이제 아무래도 제한 조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60대 이후에는 아무래도 자기의 활동 영역과 가족들의 어떤 인접성,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70세, 75세 이후에는 급격히 달라진다. 그때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버타운을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실버타운의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아파트로 들어갈 것인가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70세, 75세 이후에는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봐요. 두 가지. 삼시세끼를 내가 수시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곳, 그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식당가, 좋은 식당가가 많은 곳이 좋겠죠. 그죠? 좀 풍족하신 분들은 백화점이 가까우면 좋겠죠. 그죠? 쇼핑하기도 좋고, 가서 푸드센터 이용하기도 좋고, 자, 두 번째로는, 병원이죠. 그죠? 병원을 수시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병원은 내가 개인 닥터를 개인 닥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병원을 좀 지정하고 가셔야 돼요. 계속 가는 곳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계속해서 체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이 소위 말해서 2차 병원, 좀 큰 병원, 1차 병원이 있고 2차 병원이 있고 뭐 3차 병원이 있잖아요. 규모에 따라. 그런 2차 병원급 정도 되면 더 좋다. 왜냐면 개인 병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2차 병원급. 그런데 얘가 좋다. 그러면 얘기 나왔죠. 저기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2차 병원급이 있는 곳. 그죠? 세 번째는 어디예요? 교통이 좋은 곳이죠. 왜냐하면 75세 이후에는 내가 차를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좀 자제를 해야 되죠. 그 나이 되면. 물론 활동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75세 이후에 운전을 자주 한다는 건 그만큼 사고의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이 좋은데, 그죠? 내가 수시로 어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 그죠? 네 번째는 또 어디예요? 공원이 가까우면 좋겠죠. 그죠? 공원이 가까우면 좋다. 그죠? 자,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75세 이후에 굳이 실버타운 안 들어가도, 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한 85세가 됐어. 이제 완전 활동도 못 해. 약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생겨, 활동에. 뭐 밥도 못 해 먹어.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그런 급에 맞는, 그런 수준에 맞는 어떤 실버타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버타운은 없다는 거야. 85세 됐는데, 받아주는 실버타운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실버타운 입장에서도 85세, 뭐 80세, 85세 돼서 들어오면 저 노인분이 언제 치매 걸릴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아주 그 비용이 비싼 데는 조금 있다고 그래요. 뭐 그런데 뭐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는 아주 막 그냥 그 대기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앞으로는 그런 실버타운이 생겨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이 어디냐? 요양원이죠. 그냥 완전히 이제 뭐 몸이 이제 죽기 전에 가는 데가 요양원이 돼버린 거죠, 요즘은. 근데 요즘 요양원을 뭐 어떻게 가요? 누가 가려고 그래요? 그 뭐 신문에서 나오는 그 뉴스들 보면 뭐 가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고. 가면 뭐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요양원은 또 기피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양원과 실버타운의 어떤 중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이 없다라는 거야. 뭐 그 중간 단계까지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75세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살 것인가는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된다. 내가 75세 이후에 뭐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에서 오늘 발표한 거예요. 안심주택이라고 보실까요? 자, 이런 걸 발표했어요. 보도자료로 초고령사에 서울시 고령자 주거 특화된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이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우리 노인네들이 어디에 살면 제일 행복하고 어떤 편리한 노후 생활을 할까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농축이 돼 있어요. 그죠? 농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나오는 입지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서울시 안심주택을 뭐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적으로는 이 오세훈 시장이 내놓는 정책이 굉장히 균형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오세훈 시장은 이제 국민의힘의 당인데 뭐 정책이 아니에요. 이 당인데 이 어떤 뭐랄까요? 이 약자와 그다음에 서울시의 어떤 그 발전, 그죠? 고도의 발전 위한 정책들이 위아래가 이렇게 균형감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 대책을 보고 특히 그런 걸 느꼈어요. 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역세권 그리고 종합병원 인근에 어르신 안심주택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역세권은 교통이 좋은 데고 아까 얘기했죠. 70세 이후의 조건, 교통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병원이 가까워야 된다. 자, 이 두 가지를 해결했죠. 자, 그 다음에 먹거리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역세권에는 당연히 뭐 백화점이 있거나 시장이 있거나 상권이 좋으니까 당연히 다 해결이 되겠죠. 자, 바로 이런 인근에 어르신 안심주택을 짓겠다라는 거야. 서울 내 역세권과 종합병원 인근에 노인들을 위한 안심주택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자, 이건 물론 이제,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뭐랄까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겠죠. 일단은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세는 주변 시세 대비 한 30%에서 한 25% 정도 저렴한 거. 그러니까, 뭐 30에서 85%라고 하는데 그냥 한 저 주변 시세 대비 한 70% 정도 그 정도에 책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싸진 않아요. 저소득층에게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주택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죠? 이 노약자를 위해서 이런 주택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어디 살 데가 없잖아요. 그죠? 나이 들어서 살 데가 없다니까. 기존의 아파트는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 살기가 이 노인네 입장이 되면 그죠? 자, 그래서 이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들이다 대상이다. 그러니까 65세의 무주택 노인이 대상인 거예요. 자, 이 발상은 원래 19세에서 39세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청년 안심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입주와 설계, 노인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자, 그러니까 그 아파트도 그러니까 노인들이 다 사는 거야. 노인들이 사는 거니까 노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 휴먼 스케일의 디자인을 한다. 그죠? 뭐랄까요? 장애가 없는, 그죠? 장애물이 없는, 이용하는데 장애물이 없는 노인형 맞춤형 시스템으로 짓겠다. 왜냐면 노인들이 막 목욕탕에서 미끄러지고 이 턱에서도 미끄러지고 뭐 그래서 골반뼈 부러지고 그래서 막 돌아가시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거에 어떤 장애물들을 다 없애는 그런 설계를 하겠다라는 거죠. 인기가 있겠어요? 인기가 있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인기가 있는 거 이거는. 자, 입지는 역세권 350m 이내에 간선 도로변 50m 이내. 그러니까 역세권에 350m이고 도로변에서 간선 도로에서 50m 이내. 굉장히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 나가도 버스를 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350m 이내에 지하철이 있는 거야. 좋죠. 자, 그다음에 보건기관.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 이건 뭐 우리가 말하는 일반 개인 병원이 아니에요. 2차 병원 정도 되는 거야. 인근에 350m 이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되는 데만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조건이. 이 보건기관 또는 종합병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조건을 걸어놨어요. 자, 종합병원은 예를 들어 서울의료원, 은평 성모병원 등과 같은 2차 병원, 42곳과 그 다음에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3차 병원 14곳.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야. 자, 1차 병원은 이제 개인 병원이 되는 거네요. 그죠? 1차 병원은 개인 병원, 2차 병원은 뭐 국가의 공공의료원, 그 다음에 3차 병원은 이런 우리가 말한 대형 병원. 자, 근데 2차, 3차 병원이 있는 곳에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 자, 이거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죠?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직은. 자, 그리고 각 자치구 보건소 등 보건기관 28곳 등 총 84곳이 해당된다. 자, 이 병원이 중요하다는 거야, 병원이. 자, 나이가 들어서 살 때 병원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 병원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몸이 괜찮은데 그냥 살지. 그러고 병원 안 간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면 간다고. 그죠? 아프면. 자, 근데 제가 한 4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거든요. 피 검사하러. 그럼 가면 좋아지는 게 나빠지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처방을 받고 좋아지면 더 좋아지도록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병원에 노인네일수록 병원은 가까우면 내가 아프지 않더라도 계속 수시로 체크를 받을 수 있잖아. 응? 멀리 가는 게 귀찮아서 안 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죠? 특히 이런 종합병원 같은 데는 정밀 검사를 또 자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가까운 데가 노인분들에게는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지를 잡았다. 자, 고령자를 위한 설계를 하는데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 샤워실과 현관에는 간이 의자, 또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무장애, 그죠? 무장애 안전 설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욕실과 침실에는 응급구조 시스템도 설치한다. 왜냐면 이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욕실에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쓰러지면 버튼 누르면 그냥 119에 연결이 되는 거야. 그죠? 이런 시스템도 만들겠다라는 거죠.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누구한테 지원을 할 것이냐가 문제죠. 일단 유형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분양도 있어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그리고 분양도 있다. 자, 공공임대는 당연히 저소득층자로 할 것이고 민간임대는 뭐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뭐 중산층들 뭐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급을 할 것이고 자 그렇게 되겠죠. 자,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30%에서 50%, 그죠? 저소득층에게는 한 5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질병 등 신체 약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에서 85%, 그러니까 민간 임대는 주변 시세의 80% 정도. 이래도 괜찮죠, 그죠? 이래도. 자, 이 혼자 사시는 분 또는 둘이 사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죠? 효율적이에요. 자, 그리고 민간 임대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임차인에게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 와, 기가 막히네요. 그죠? 이거 뭐 피 터지겠어. 6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 이런 거 보면 참 뭐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요거도 먹는데 오세훈 시장이 참 잘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검증을 받고 대통령 후보로 가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자, 분양도 해요. 분양도 남는 부분도 분양도 한다. 자, 이 100% 임대로 이 공급하는 청년 안심 주택과 달리 이 어르신 주택들은 한 20% 정도는 분양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민간 임대도 집어넣고 민간 임대도 한 50% 집어넣고 그 일반 분양도 20% 집어넣는 건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이 좋은 입지에서 땅을 확보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이거 누가 짓겠어요, 이거. 그죠? 뭐 그렇게 사업성도 있지 않은데 이거 LH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업자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줘야죠. 그죠? 메리트를 줘서 민간 임대도 집어넣고 일반 분양도 집어넣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림은 좋은데 계획과 그림은 좋은데 땅을 확보하는 게 어렵겠죠. 그죠? 어렵겠죠.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려고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라는 거야.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꼼꼼해. 보면 자, 민간 분양 200%인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자, 2종 만약에 이제 그 시행업자가 토지를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매수를 했어. 근데 그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야. 그러면 그 지역을 준주거로 상향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용적률이 200%에서 500%가 올라가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서 기본 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100%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그러니까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올려줘서 공급을 해주겠다. 사업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많이 하게끔 많이 시행을 하게끔 메리트를 준 거야. 이 토지의 뭐랄까요, 이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줌으로써 이종주거 지역을 준주거를 뭐 상업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그리고 기본 용적률을 100% 올려서 공공임대도 공급을 하게끔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야. 자, 그것도 조금 모자르다.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조금 모자르다. 그래서 요즘 이제 문제가 고금리의 원자재 가격 폭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설업계의 이런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서 건설 자금의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겠다. 야, 이거 할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사업자들이 꽤 나오겠죠. 그죠? 저리로, 그러니까 이거 저리로 공급해주면 땅 사가지고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사기치려는 놈도 있겠지만, 자,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3.5% 이상 시에는 2%를 지원해주겠다라는 거야. 240억을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지원하고, 그리고 민간사업, 이렇게 되면 민간사업자는 최대 연간이자 4억 8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이제 얼마나 퀄리티 있는 그게 나오느냐라는 게 문제죠. 자, 일정을 한번 보시죠.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500%의 일반 분양 물량까지 반영해서 민간 입자 상황에서는 청년 안심주택보다 사업성이 낮다. 오히려 더 사업성이 낮다라는 거야. 그리고 시는 서울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그죠? 이제 와라 이거야. 와서 컨설팅 받아봐라. 시범 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그리고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 절차에 들어가고 2027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니, 뭐 오세훈 시장은 추진력은 좋으니까 27년에 첫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자, 한병영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이야말로 신체, 정신 건강,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이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서울시는 내년까지 약 3천 가구 정도의 어르신 안심주택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진해 보겠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60세 이후에 어디에 살 것인가, 75세 이후엔 어디에 살 것인가, 나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실버타운에 맞는 그런 조건들이 해결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서 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 자,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